안녕하세요. 사법유사책 김보영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인사드리는데요. 설렘으로 다가오는 이 시간 가족과 함께 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혹시 잊고 지낸 사람이 있다면 오늘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인사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사법유사책 첫 코너 입법 전망대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한 이야기 기부문화 활성화 법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나눔을 통해 사랑을 전달하는 방법. 기부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이 쏟아지는 시기가 바로 연말 연시인데요. 나의 능력을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고 추운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이웃에게 따뜻함을 전달하고 그들의 식탁을 함께 고민하며 손길을 더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연예인들의 여러 가지 형태의 기부 활동을 비롯해 각종 사회단체와 기업들, 최근에는 개인으로까지 확장되는 추세입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도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독특한 나눔 행사가 펼쳐졌는데요. (10여) 명의 국회의원들과 청년 기업이 함께 캐롤 앨범을 제작하고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 행사를 열었습니다. 또한 사랑의 온도탑을 통해 불우이웃 돕기 모금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등 기부는 점점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점차 기부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역시 관련 입법 활동이 활발한 상황입니다. 나눔의 날을 지정해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자는 법안, 기부하는 이들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 등 다양한 방법들과 대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오늘 입법 전망대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소리 없이 기부를 행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보살핌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작지만 큰 힘을 보탤 수 있게 한 법적 보완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유난히 추웠던 지난 13일,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보다 힘든 이들을 도운 한 기부자를 만났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이복희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시장에서 행상을 하며 모은 전 재산 4억 5천만 원을 사회에 환원했는데요. 안양으로 78년도에 제가 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장사는 그대로 이제 쭉 한 거죠. 여자가 혼자 살기가 참 힘들대요. 내가 저 세상 갈라졌을 적에 도와준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또 많은 사람한테 도움을 줘야겠다 하고 저 집이 이제 오래 보낸다고 보낸 건데 이렇게 크게까지 저기하는 상상도 안 했죠. 이복희 할머니는 이미 오래전부터 경로당에 쌀을 후원하고 한부모 아이들에게 음식과 용돈을 주며 나눔을 몸소 실천해왔는데요. 결국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기부하기로 결심했고 지난 5월 개척한 그녀의 집은 앞으로 조손가정과 불우청소년의 장학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돈은 돈을고 돌죠. 막말로 제가 마음대로 몸이 좀 아파서 걷질 못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병원에 가니까 할머니 같은 사람은 우리가 고쳐줘야지 된다고 약값 안 받고 치료해줘서 지금 이제 걸음걸이가 마음대로 걸어질 적에 그게 너무 고맙죠. 제가 저 혼자 싸놓고 살으려고 했었으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나가시는 분이 빵이락도 사다 주고 음료수락도 사다 주고 뭐락도 사다 주니까 우리 집이 쌀이 많이 저장돼 있어요. 오셔서 고마워요 어떤 분은 하실 적에 그게 너무너무 따뜻하죠. 이 세상 사람이 너도 나도 다 따뜻해질 거야 앞으로는. 나누는 마음이 더 행복하다며 활짝 웃는 할머니의 모습이 내 눈앞의 일만 생각하며 아둥바둥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전하는 기부의 참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사실 과거에는 기업 차원의 기부가 많았는데요.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증가세는 둔화되었고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개인 단위 기부가 증가하고 그 방식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이곳에서 해마다 12월이면 들을 수 있는 소리.
즐거운 일입니다. 바로 구세군 종소리입니다. 어려운 것을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올해도 지난 2일부터 도심 곳곳에서 구세군 자선 냄비가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올겨울은 5만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한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거의 이제 35년째 지금 자연담배에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형님이 자선담배를 하는데 제가 손잡고 그냥 따라 나왔었거든요. 제가 이제 좀 더 커가면서 이제 직접 하면서 자선담배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거구나 그렇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뭐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넣으시는 분들이 이게 그냥 흐뭇한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거 보면 이제 올해도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뿌듯함이 생깁니다. 어려운 시대에 우리 이웃들을 위한 첫 기부 문화는 바로 구세군이었는데요. 1928년 명동에서의 첫 거리 모금 당시 848원 67전이던 모금액은 1996년 이후 10억 원을 넘기 시작했고 지난해에는 자선 냄비 모금으로 무려 51억 원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구세군 자선 냄비는 거리 모금으로 집중 모금 기간을 잡고 있는데요.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의 약 350개 포스트에서 약 5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모금을 합니다. 모금 계획은 55억으로 거리 모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연중 모금으로 이제 본부가 운영되고 있는데 1년 모금 목표는 100억입니다. 후원되는 모든 기금들은 이 사회에서 정부가 돌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어려운 이들을 돕는 데 전액 사용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사회 안전망이 촘촘하게 있어야만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이 사회 안전망이 해이해질 때 그걸 촘촘히 깁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우리 구세군 자선냄비입니다. 최근 기부의 방법은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는데요. 현금 대신 카드 포인트로 기부가 가능하고 물건을 구입하거나 공연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눔 실천이 가능하며 재배한 다양한 경작물을 저소득층에게 전달하고 사랑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생활 속에 기부가 자리 잡는 사회적인 분위기인데요. 이런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는 현재 기업 중심에서 점차 개인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한 유럽과 미국 등 선진 국가에서는 기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부 문화 확산에 노력해 왔는데요. 미국의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 회장은 억만장자에게 최소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토록 하는 기부서약 캠페인에 동참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나눔의 움직임을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현재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다양한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에 지난 11월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나눔 기본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기부 또 이제 자원봉사 같은 인식이 많이 높아지고는 있죠. 그래도 선진국에 비하면 이제 기부금 총액도 낮고요. 또 개인별 기부 액수도 낮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기부도 아직은 일회성 기부, 감성적 기부가 많거든요. 그래서 나눔 문화, 기부 문화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로는 나눔에도 이제 원칙이 있습니다. 투명성, 또 무보수성, 이타성, 공공성 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본 원칙을 마련했고요. 또 나눔을 실천한 사람에 대해서는 권리를 부여하고 예우를 하고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했고요. 또 나눔 단체에 대해서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마련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기부연금제도 이런 것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안에는 나눔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매년 12월 5일을 나눔의 날로 하고 이후 1주간을 나눔 주간으로 정하자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물적 자원, 또 시간, 또 인적 자원, 재능 이런 것들을 좀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더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자발적인 기부, 나눔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제 포상하고 또 배려하고 그런 분위기가 생기면 사회적으로 좀 더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민간뿐만 아니라 관에서도 또 협조를 해서 상호 간의 민간 협의체를 통해서 더 시너지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눔 자체의 활성화뿐 아니라 기부를 행하고 있는 이들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법안도 함께 상정돼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그동안에 기부 문화를 활성화해야겠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고, 그래서 10%였던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30%까지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세특례 제한법이 개정되면서 건강, 교육, 의료 이런 것들과 합쳐서 2,5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공제해주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정기부금을 냈던 분들이 이번에는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내던 분들조차 안 내는 그야말로 반기부법으로 이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이 법을 빨리 개정해서 지정기부금을 내면은 소득을 공제받는다. 이런 것이 다시 확인되고 알려져 가지고 낼 수 있는 분들이 내게 하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여유로운 이들만의 기부가 아니라 다양한 재능과 건강을 활용해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부 문화 확산을 통해 국가적인 정책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인데요. 미국은 자원봉사나 기부가 담당하는 몫이 국가 재정의 4분의 1이 넘는다고 합니다. 사실 기부와 또 봉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전부 다 세금으로 하면은 국가 재정의 부담은 더 커질 일이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러한 봉사가 잘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넉넉해서가 아니라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내가 기부하고 봉사한다. 이런 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그야말로 사회 통합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회의 선진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세상 속에서 사회 구성원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어우러지게 하는 것이 바로 기부인데요.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고 무엇보다 단순히 법제화나 실천의 중요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주변인들에 대한 관심이 우리 사회의 일상적 분위기로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부를 하면 세상은 하나로 연결된다. 기부를 하면 세상은 좀 더 따뜻해집니다. 기부를 하면 더 좋은 세상이 된다. 기부를 하면 세상에 온도가 1도가 올라간다. 기부를 하면 세상이 행복해진다.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합니다. 모두가 앞만 보고 달려가는 하루하루 속에서 잠시 주변을 돌아보며 쉬어가는 건 어떨까요? 지금 내가 가진 작은 재능과 넉넉한 마음을 나눠 기부 문화가 확산된다면 추운 겨울 서로에게 따뜻한 온기가 전해질 것 같습니다.